자, 안녕하십니까. 컴플러스 강서 지점에 와서 좀 강의를 했는데요. 그 강서 지점 앞에 가양역이죠. 가양역이 또 9호선 라인이기도 하고 바로 앞에 여기 마포고등학교라고 상당히 사실은 강서권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수시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이 마포고등학교가. 그래서 또 그런 학교기도 하고 저도 이제 온 김에 좀 여기 강서 다시 좀 일대도 돌아보고 몇 군데 좀 더 가보고 좀 가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동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목동 이외에도 범강서권에서도 사실은 범목동권이고 목동에 있는 학원가를 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대안도 좀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또 옆으로 가면은 부천하고 부평이 있고 그런데 학군적으로도 그쪽이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지역으로 사실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학군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썼고, 또 아까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능력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좀 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 연수도 하고 또 제 수업을 또 현직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러 오시거든요. 또 그런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러면 훨씬 더 자원이 없어서 못 보내지, 자원만 있으면 특히 이제 그런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학교 통계도 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훨씬 더 다른 지역보다 그 아까 2빵2라고 하는 수시, 서울대 합격자 기준으로 수시 2명, 그다음에 정시가 자원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거지, 또 합은 또 2명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에 가서 상위권을 유지하면은 이제 또 대입에서도 또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수시 TO란 무엇인가 이거 좀 질문하셨는데, TO가 이제 약간 쿼터처럼 이제 할당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도 잠깐 그 약간 오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수시의 그 내신이 좋지 않은데 내신이 7, 8등급인데 스펙을 많이 쌓고 스토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그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가장 기본이 내신이에요. 내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턴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죠. 하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경시대회나 이제 외부 대회 같은 것들 다 줄이고 교내 대회만 하고 뭐 교내 대회 있는 것도 줄이고 뭐 이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 전교생이 한 300명 정도 있다 그랬을 때 수시 TO, 아까 서울대 지역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각 학교마다 수시 TO가 직윤 전형이라고 해서 둘씩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둘씩을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서울대를 2명 이상씩 배출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 막 서울권에 있는 단대보거나 뭐 이런 데는 한 지금 그 뭐죠, 학년에 500명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뭐 평균 한 300에서 400명 정도 되잖아요, 고등학교 수준이. 근데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는 150명, 100명 이런 고등학교도 있어요. 애들 다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150명 있는 학교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전교 1등 2명은 문과 1등, 이과 1등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그 TO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 시골에 있는 학교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 수능 최저 등급이 있거든요. 그걸 1차적으로 서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에서 뭐 그 최소한 그 2등급 이상이 몇 개에서 합이 뭐 6등급이 되고 그거를 맞추지 못해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한 30% 정도 돼요. 그거를 맞추지 못하는 이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이제 학교들이 나오고 그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울대 수시 TO는 뭐 그 지역의사지만 2명이다. 아니면은 그 다른 이제 서울대 뭐 연고대에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그런 뭐 지역 뭐 배려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의 수시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TO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시골이나 좀 외곽에 있는 학교들은 실질적으로 내신 1등급이겠죠. 내신 1등급인 아이들 100명이고 그럼 내신 1등급이면 한 4명 정도 4% 하는 건데, 그럼 전교 4등 정도가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전교 4등을 하는 게 만약에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전교 4등 안에 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명문학군의 100대 고등학교에서 전교 2, 3등급이라도 해가지고 뭐 한 4, 50등 안에 드는 게 더 쉬울까요? 이게 훨씬 더 사실은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전교 4등을 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치열한 데 가가지고 내신도 힘들고 또 그렇게 수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 그런 것도 받을 수가 없겠죠.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좀 1, 2, 3급도 많은데 내가 5, 6등급인데 그럼 어떤 수시 원서 쓸 수 있는 게 있다. 학교에서 그런 기회들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 나한테까지 내려올 기회가 있겠어요? 또 현실적으로도 요즘에 이제 리더십 전형에서 반장을 해야 되고 그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명문학교에서는 반장하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그런 좀 외곽으로 빠진 지역에서는 훨씬 더 반장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뭐 활동도 할 수 있고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같은 것도 뭐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또 가뜩이나 지금 인재도 없는데 그럼 교장 선생님부터 관심을 갖겠죠. 최소한 1등급 드는 아이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에 있는 학교는 좀 보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시 TO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무조건 그냥 명문학군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 아이의 어떤 공부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점수 또 어느 정도 사교육 너무 공부가 안 됐다면 사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권에 있다면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어 교육 얘기를 조금 하면은요.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사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되느냐, 엄마표 영어에서 또 입시 영어로 어떻게 전환해야 되느냐 그런 많은 얘기들을 사실 이전에 간담회 때 많이 했어요. 그 유튜브 때 그래서 영어 교육, 영어 유치원 그렇게 검색하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 보시고 제 입시 지도에서도 제가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고 블로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영어 교육의 목표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의 사교육을 투여할지 영어 유치원을 보낼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선 영어 유치원이나 엄마표 영어에서 나타나는 또 한계들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는 재밌게 하고 뭐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애가 이제 영어를 재밌게 공부하고 동화책 위주에서 공부하는 거에서 문법과 독해 입시 영어로 전환을 해야 된대. 저는 20년 영어 가르친 입장에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애가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고 그러면 글쓰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그러면서 문법의 필요성도 느끼고 독해도 좀 더 수질 있는 걸 읽고 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얘는 지금 어렸을 때는 재미있게 하고 동화책 읽는 수준까지는 됐는데 입시 영어의 고등사고력 수준의 공부 그릇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신을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도 이제 영어 뭐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엄마표 영어를 해서도 그게 되는 애들이 있죠. 근데 그걸 뒤집어 놓고 질문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요. 얘가 영어 유치원에 다녔기 때문에 입시나 수능 영어도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공부 글씨 있는 애가 영어 유치원을 하고 엄마표 영어랑 해서 DVD 같이 보고 동화책을 본 거예요? 어떤 게 더 현실성 있는 얘기일까요?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해서 얘가 국어하고 수학을 잘하는 애가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영어를 잘하는 애가 국어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또 몇몇 경우 이런 엄마표 영어라든지 아니면은 영어 유치원 유에서 나타나는 게 그거죠. 애가 영어는 되는데 회화도 되고 어느 정도 되는데 수학하고 국어가 안 돼. 그렇게 되면 입시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영어 우수자 전형, 특기자 전형도 점점 줄이려고 그러는데 다 학종으로 다 편입시키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 또 수능은 또 하도 형평성 문제나 공평성 문제로 비중을 줄여야 되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인데 더 늘려야 되는 이런 정치적인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입시는 이제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이 도구적인 영어를 어떤 때 투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공부 그릇이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영어 강의 우리 편입생들한테도 뭐 하고 내가 영어로 승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할 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영어 시험에서 5, 60점을 넣으려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어휘력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단어를 알아도 구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독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0점을 넘을 수 없어요. 근데 단어도 알고 구문에 대한 이해도 있어요. 그걸 독해를 해요. 근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독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이 대목에서 이제 국어 잘하는 애가 영어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배경 지식, 환경 문제가 왜 나타나고 미중 무역 분쟁이 왜 나타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어떤 맥락이고 정확히 이 부분은 해석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문제가 나온 거고 또 말하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뭔지 이걸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경 지식도 됐는데
항상 8, 90점을 넘으려면, 또 90점 이상대에 1등급을 항상 받으려면 뭐가 돼줘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고등의 사고 능력이 돼야 돼요. 너무나 명백하고 이거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국어를 잘하는데 언어 영어 1등급 받았어요? 그거 왜 생기는 거죠? 그게 영어 유치원 보내서 엄마표 영어 해서 애가 햄버거 사 먹을 수 있고 외국 네이티브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수능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예요. 고등사고력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사실은. 그럼 그거를 봐서 애가 고등사고력이 되는 상황에서 입시로 승부를, 근데 난 그거 필요 없어. 우리 사회에서 수능 1등급 내신 상위권 받아가지고 입시로 승부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집은 여유 있는 집안에서, 사실 이제 우리 지금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집안도 많거든요. 소위 말해서 태북, 태남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대치동이나 분당 같은 경우 왜 이렇게 학업 성취도가 높으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대부분 이제 변호사나 전문직 아니면 대기업 종사자들은 본인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갔더니 그런 주어진 일 잘 해가지고 뭔가 사회적 성공을 맛보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거나 다른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공부인 분들이 여기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가면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굳이 공부를 시키다가 공부가 아니다 싶으면 이제 청담동에서 말을 태우는 거죠. 야, 너는 이제 공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을 타라. 아니면은 국제학교로 빼는 거지. 괜히 공부 안 되는데 그냥 붙잡고 더 공부하고 과외 붙이고, 그건 옛날 얘기고, 그냥 너는 국제학교 가서 저기 하고 영어만 해서 오고,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마약하고 미친 짓만 하지 않고 온전히 그냥 뭔가 하는 그런 정도를 바란다. 응? 이런 좀 집안의 분위기일 수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 봐서 너무 이렇게 애의 교육이라든지 이거에 올인하지 않는 편인데, 그러면 이제 싸이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대치동에서는 싸이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죠. 문제집 푸는 교육에서. 근데 이제 현재 교육의 문제점은 뭐냐면, 점점 국영수를 잘하고 문제지를 풀어서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큰 조직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10만이 더 이제 8만이 되고, 또 8만이 7만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언제까지 우리 서민 가정 입장에서도 문제집 푸는 공부, 안 되는 문제집 푸는 공부에 매달릴 거냐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입시지도 챕터 1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애가 입시로 승부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하고, 목동으로 이사 갈지 대치동으로 이사 갈지 그거를 결정을 하시라고. 무조건 가서 거기만 앉아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편입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건데, 모든 시험은 80점 이상을 넘었을 때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수능이나 내신 2, 3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본인이 생각하는 입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35만이 아까 4년제 대학을 간다고 그러면 10만, 7만이 인서울이에요. 7만 안에 들려면 2, 3등급 이상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좀 사교육비 좀 쓰지 말라고 그런 얘기에서도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그래도 애가 명문대를 가려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고 기본은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영어 수학 어느 정도 기본은 해서 따라가고 뒤처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 애가 지금 영어 수학 점수가 3, 40점인데 기본을 해서 6, 70점을 맞은들 입시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점수예요. 이걸 이제 올림픽 정신이라고 그러죠. 참가의 의의를 두는. 입시에 한번 입시라고 하는 레이스에 참가를 해서 아까 25만에 드는 거야. 그리고 또 졸업하고 나서 돌고 돌아 비정규직, 돌고 돌아 공무원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까지 해본 거라고는 문제집 풀고 학원 간 것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지금 또 반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냉철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오히려 그걸 너무 애매하고 모르고 이런다면은 차라리 공교육만 시키고 사교육비 아끼고 그랬다가 이런 재테크를 잘 하시든지, 엄마 아빠가 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의 스토리를 좀 만들면서 이렇게 하시든지, 다양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사실은 이런 교육에 관심 있는 가정들이라면 이런 거를 이미 사실 IMF 때 이후로 20년 동안 지금 반복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그 부분을 계속 이 입시라고 하는 너무 막장 열차에만 다들 올라타야 된다라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스토리 교육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걸 해보지를 않았어. 그래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문제집 풀고 대학 갔더니 어떻게 그 일자리가 있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그렇게 되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도 제 제자들한테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런 건데 지금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진짜로 그런가요, 현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 보낸 애들의 반이 취업이 안 되고 취업한 애들 반은 비정규직이에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년 내내 탈탈 털어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몇이겠어요? 신규로 만들 수 있는 게. 계속 누적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애들을 공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청년 실업을 제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이에요. 그 100만이 하는 일자리 하면 지금 뭐 청년 실업이 30만, 40만 하는데 하고도 남네, 지금. 근데 우리 하나나 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 사회교육에 엄마표 영어에 지극정성으로 키운 애들을 공장으로 보내고 싶으세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그거에 맞는 우리 3만 불 수준에 맞는 창의적인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 스토리를 길러주는 건데 사실 그게 참 쉽지는 않은 얘기죠. 이게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좀 깨달음이 있고 마음의 울림이 있으신 가정들은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는 게, 그것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사교육비라도 줄이라고. 괜히 가가지고 학원 전기세 내주고 선생님들 월급 대주는 그런 그 사교육비를 쓰지 말고 그 돈을 아껴가지고 오히려 좀 시간적, 지금 최근에 제 강서 지역에 사는, 이거 여러 번 뭐 얘기하는데 한 지인 가정인데, 이 엄마는 막 이것저것 많이 시키고 싶어 하는데 아버님이 냉철하셔. 괜히 안 되는 애 사교육비 뭐 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그래서 진짜 학원을 안 보내. 중학교 하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원 안 보고 그냥 학교 갔다만 와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뭐 이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도 굉장히 많이 해.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가정에 방문해서 같이 여기 지금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제 막 그 꼰대 발언을 계속 하셨어. 거 봐라, 지금 심 선생님 봐, 심 선생님 무슨 사교육을 했니, 영어 유치원을 다녔니, 그래가지고 심 선생님 책 보니까 뭐 중학교 때부터 영어 시작하셨다고 그러네. 그러고도 맘만 잡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뭐 네이티브 수준으로 할 수도 있고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뭐 아빠가 뭐 그런 꼰대 발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숟가락 팍 팽개치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올 줄 알았거든. 계속 듣고 있는 거야. 저렇게 계속 아빠가 좀 이렇게 꼰대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참고 들을 수 있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제 학원을 안 가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 학원 가고 바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뭐 막 이렇게 하고 저기 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좀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아빠가 얘기하는 거 그냥 저 정도 들어주고 계속 듣고 있더라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이런 또 효과가 있구나. 최소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최소한 학원을 그렇게 풀러 다니면 저녁에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나요? 명확한 사실 아니에요. 주말에 그냥 저녁에 가서 6시에 가서 10시에 오는데 애가 가서 엎어져 있는지 공부를 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집에 있으면 그냥 숙제하고 가서 게임하고 밥 먹을 때는 와서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보이는 거잖아요. 와서 이게 좀 벌써 비명문 학군인데 여기서 뭐 1, 2등급 아니면은 대학 가는 거는 신선생님 말대로 뭐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럼 지가 봐서 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은 뭐 저기를 하든지, 그게 안 되면은 뭐 학점은행제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입시적인 전략, 입시 지도 때 많이 얘기하는데 20대 때 명문대나 아니면 최소한 인서울이라고 하는 학부 레벨의 걸 내려놓으면 수많은 그런 입시적인 대안이 나와요. 편입을 할 수도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학점은행제로 처리해서 자기가 안 되는 과목은 커버하면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 있거든요. 좀 그런 폭넓은 어떤 교육의 목표를 가지면 지금 너무 이렇게 조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